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었던 뭐예요? 그런 거 아닌데 잠깐만. 요 5가지 개념. 요게 이제 우리 이번 장을 통틀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뭐 검출이라는 거, 검출이라는 건 쉽지 영 아니면 일을 이제 디텍션 한다는 거고, 영 아니면 일을 이제 디션 한다는 거고, 이제 사실은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요 SNR이라는 거하고 SNR하고 이 정화 필터 요게 연관돼 있어. 그다음에 최적 수신기랑 이렇게 연관돼 있어. BTO 이렇게 연관돼 있고, 이렇게 요 두 개가 연관돼 있는 거고, 이렇게 연관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딱 2가지만 알면 돼. 2가지. SNR이 뭔지 SNR. 그러니까 이 SNR이라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의 레이시오야. 비율을 말하는 거야. 비율을 말하는데, 시그널하고 노이즈의 레이시오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시그널하고 노이즈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하려면 노이즈가 확률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노이즈의 그 값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오로지 파워밖에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뭐에 대한 레이시오냐 하면은 파워에 대한 레이시오인데 비율인데, 신호대, 이걸 이제 SNR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신호대 잡음의 비를 말하는 거야. 신호대 잡음 비. 요 SNR만 제대로 알아도 뭐 디지털 통신의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바로 연관이 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 메스트 필터라는 거, 정화 필터라고 하는 거. 정화 필터, 이게 매치 필터라고 그러는데, 요 2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2가지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디지털 통신에서 SNR 이 뭐냐, 그 다음에 정화 필터가 뭐냐, 이 2가지만 알아도 뭐 디지털 통신에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1은 알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개념이야. 근데 정화 필터는 뭐냐 하면은 이 SNR 위에서 만들었던 이 SNR을 최대화시키는 하는 필터인데, 이 2가지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SNR이 뭔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 필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화 필터 오늘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 심플리스트 리시버. 그러니까 이게 수신기에서 뭐 안테나가 있고 들어오는데 바로 디시전을 하는 거지. 응? 바로 디시전. 오늘 뭐 퀴즈 문제에 나왔지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심플리스트 리시버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신기 안테나에서 받자마자 그냥 샘플링해서 이게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뭐 실제로는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에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결국 여기서 이제 1 또는 0을 이제 하는 건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라고? 이거의 문제점. 김용환, 이 문제점이 뭐라고? 네? 이 문제점이 뭐야? 노이즈가 탁 튀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지. 노이즈가 튀는 부분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잘못 잡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게 노이즈 그냥 있다가 뭐 예를 들어 0부터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에 뭐 1이라는 정보를 보냈다. 0부터 TV 사이에 이런 정보를 보냈는데 노이즈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필
운이 안 좋아가지고 샘플링 했다 이러면은 노이즈가 튈 때 튀는 부분에 이제 이 취약하다는 거지, 약하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라고.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게. 많이 샘플 내서 하면 좋다고. 많이 샘플 하든지 뭔가 이게 에버리징을 할 수 있는 노이즈가 이게 막 갑자기 튄다 하더라도 이거 뭐 계속 이러지는 않거든. 응? 에버리징 계속 많은 것을 이제 더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책은 많은 부분을 더해서 노이즈에 이렇게 튀는 성질을 에버리징으로 하면은 에버리징 0이거든.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에버리징 하면은 그 평균값은 그러니까 성질을 이제 없앨 수가 있다고. 많은 부분을 더하면은 이 노이즈 성분을 줄일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지금은 뭐 SNR이나 결국 우리 최종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SN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뭐 정화 필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요 개념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심플리스트 리시버를 했더니 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노이즈를 좀 더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이 나와.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더 좋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뭔가 성능을 더 우리가 목표는 이거야. 목표 성능을 더 높이겠다. 성능 수신기의 성능을 높이겠다. 수신기의 성능을 높인다라는 이 목표가 있다고. 이게 목표라고. 우리의 목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좋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우리나라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선언적인 거잖아 이게. 뭐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야. 우리는 실제로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좋게 한다. 히틀러도 그 얘기 했다고. 히틀러도 뭐 독일 제국의 뭐 뭔가를 뭐 위해서 뭐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한 게 아니라고. 뭐 유태인 죽이고 했지만은 뭐 내가 뭐 전쟁 일으키겠다 얘기해서 그 수상에 뽑힌 사람이 아니라고. 그 목표는 뭐 이거 한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단을 할 거냐. 수단. 이거 어떻게 이룰 거냐. how의 문제라고. how. 공학의 문제는 how의 문제지. 수신기의 성능을 높인다. 그러면은 도대체 보자고. 이 성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성능을 도대체 올리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능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애매한데 딱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높이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통신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목표가 성능을 높인다. 이 성능이 어떤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성능이냐 이 문제인데 생각해 보니까 가만 앉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결국 디지털 통신에서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 통신이면은 T라는 게 MT하고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게 처음 목표였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통신이 목표야. 목표인데 디지털 통신은 MT를 어떻게 했다고? ADC를 거쳐서 뭘 010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게 디지털 통신의 목표는 MT 그 자체가 아니라 MT를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 신호를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에서 0101로 바꿨잖아. 그 0101로 바꾼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이거에서 B라고 합시다. 비트라고 I라고 합시다. I 뭐 I 번째 비트라고 하면 BI하고 내가 BI에 대해서 디시전 내린 거. 요거는 디시전 내린 거야. 이거 수신기에서 이건 보낸 신호고 이거는 보낸 신호고 이거는 내가 결정한 거. 이 수신기에서
그래서 뭐 수신한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내가 디시전 내린 그 값이 건파 뭐 우리가 내가 5가지 거기서 여기서 얘기할 때 5가지 얘기할 때 검출 뭐 디시전 요 얘기를 했었는데 검출된 신호라고 합시다. 수신기에서 검출된 신호. 그 디지털 통신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보낸 비트가 수신기에서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최대 목표라고. 목표라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 BI, 그 이게 다시 풀어보면은 결국 내가 보낸 정보를 비트 정보를 뭐 비트 정보로 합시다. 비트 정보를 수신기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검출한다 해도 되고 해석한다 해도 되고 뭐 검출한다 해도 뭐 그다음에 결정한다 해도 되고 뭐 이러면 아무 때나 해도 돼. 뭐 단어는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수신기의 우리 디지털 통신의 가장 수신기의 목표는 뭐냐면은 BI 보낸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 요거를 나타내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BER이라고 BER. 이게 bit error rate. 그러니까 내가 1000개 중에서 1000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깨졌느냐 하는 거야.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BER이라고. BER.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이게 가장 큰 목표.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그래서 이 BER을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여.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면접 보러 가면 알겠지만은 뭐 면접 보러 갈 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성적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점수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봐야 되고 조직하고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좀 창의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잖아. 근데 그 관점을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뽑히는 게 다르다고 이게. 그게 다르다고.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신기의 성능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에서 좋은 사람을 뽑겠다. 좋은 사람을 뽑겠다. 이 뭐 마치 이런 건 비슷한 거야. 뭐 이거 수신기의 성능을 높인다라는 건 좋은 사람을 뽑겠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공허한 얘기라고. 이거는 수신기의 성능을 높인다. 좋은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이냐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좋은 사람이냐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좋으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이게 뭐 좋다, 뭐 최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때 보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수신기의 성능을 높인다. 뭐 좋은 사람 뽑겠다. 뭐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영어 점수를 봐야 되겠지. 그리고 스피킹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들어와서 그냥 뭐 조직에 뭐 말 잘하는 걸 말하는 대로 잘 듣는다. 뭐 이러면은 뭐 또 다른 관점이 있겠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막 해야 된다. 그러면 창의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 최종 목적은 이 디지털 통신은 그나마 뭐 사람 뽑는 것보다는 쉬워. 사람은 사실 얘기를 해봤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어려워. 100% 알기는. 하지만 디지털 통신은 최종 목적,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BER을 bit error rate. 그러니까 내가 100개의,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의 비트가 에러가 나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BER이라고. 만약 한 개 났다, 한 개 났다, 1000개 보냈는데 한 개 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1000개 중에서 한 개 나니까.
12-3승. 그 다음에 뭐 2개 나왔다 그러면 2 곱하기 12-3승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2분의 1000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개 나왔다 10개. 그럼 어떻게 돼? 10 곱하기 12-3승 뭐 그러니까 10분의 1000개 뭐 이렇게 되겠지. 10-2승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만약에 뭐 좀 더 높여가지고 뭐 100만 개 보낸다라고 하면은 100만 개 보낸 것 중에서 한 개 나왔다. 그러면 10-6승 되겠지. 100만 개. 100만 개를 보냈다. 근데 한 개 났다. 한 개 났다 하면 15-6승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BR이 낮추면 낮출수록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제일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BR을 낮추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BR. 그래서 요 아까 내가 이 퀴즈에서 나왔지만은 이 5가지 목표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R이라고. BR. B2OU. 요걸 낮추는 그거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옵티멀한 리시버라는 거야. 그걸. 뭐 개념인데 그래서 BR인데 그러면은 오늘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SNR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SNR 여기서 나오는 SNR하고 정화 필터라는 거 오늘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BR 바로 하면 되지 뭐한다 SNR 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면 되지 BR 하고 이 정화 필터를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거 BR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퀘스천이 BR과 거기에 대한 최적 수신기를 먼저 뭐 언급하지 않고 SNR과 메스트 필터 이 메스트 필터 정화 필터네 이 한글로네 이름 모르겠네 정화 필터 메스트 필터라고 얘기만 해가지고 정화 필터를 먼저 하는가 SNR 메스트 필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최고의 목적인데 이걸 이제 이게 BR과 최적 수신기 이게 최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목적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뭔가 있다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둘러가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BR하고 요 얘기를 할 텐데 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왜 BR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이걸 하냐면은 우리 수신기의 구조를 좀 봐야 돼. 우리 수신기. 아까 우리가 보면은 받아서 제일 간단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샘플링해서 이게 0보다 크냐 작아서 1, 0 또는 1을 판단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 부분. 이 디시전 내리는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왜 이러냐면 이 부분이 이게 디시전 내리는 블럭인데 디시전 내리는 블럭인데 이게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넌리니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넌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LTI 우리 신호 시스템 응용 수업을 할 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LTI 시스템 리니어한 것만 다룰 수 있어. 넌리니어한 거 굉장히 복잡해 이게. 이거는 뭐보다 크면은 0이고 뭐보다 작으면은 뭐보다 크면 1이라고 디시전 내리고 뭐 작으면 0이다. 이거는 넌리니어티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게 수신기로부터 이거 쭉 받아들여서 이게 넌리니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걸 다루기 어렵다고. 넌리니어 성질 때문에. 넌리니어 하기 때문에. 넌리니어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이게 최종적으로 0 아니면 1이 우리가 디시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요걸 끝나고 나면은 BR이고 BR 요 끝나고 나면 디시전 내리고 나면은 이제 비트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0이냐 1이냐 결정이 되니까 내가 보낸 거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보낸 거 중에서 몇 개가 에러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넌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우리가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넌리니어 성질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요 상태, 요 지점에서 뭔가를 이 지점에서 뭔가를 체크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점,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넌리니어가 딱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그 여기까지는 리니어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뭔가를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은 BR이라는 건 이 넌리니어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무엇인가가 뭐냐는 거야 이게. 그 이전에 그게 SNR이라는 거야. SNR. 그게 SNR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디시전 내리는 블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디시전 내리고 나서 그 이후는 BR이 되는 거고 그 이전은 SNR을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근데 사실 SNR은 굉장히 자의적인 거야. BR은 최종적인 건데 왜 하필이면 그럼 여기서 SNR을 보냐? 다른 거 안 보고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징을 다 보지 않고 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더 좋냐라는 걸 하려면은 사실 또 BR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요 지점까지는 뭐 하여튼 SNR이라고 이제 보고 합시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요게 디시전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심플리스트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어떤 필터를 쓰는 거야. 어떤 필터인지 모르겠어. 어떤 필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필터를 쓰면은 당연히 뭐 어떤 좋은 필터로 합시다. 어떻게 좋은 필터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필터. 어떤 A라는 가상이 우리 필터라고 생각합시다. 뭔가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데 1 또는 0으로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데 요게 좋은 필터를 쓰면은 당연히 위에 거보다는 좋을 거 아니야. 뭔가 좋은 뭔가 될 테니까. 이게 어떤 필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필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썼을 때 좋은 거다라는 거 요걸 말하는 거야. 리시버 필터. 이 수신기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 안테나에서 받아들여 RT가 들어왔을 때 어떤 필터를 전에처럼 심플리스트는 그냥 하자마자 그냥 바로 디시를 내리는데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필터를 통과시켜서 샘플링 하자는 거야. 디시를 내리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좋은 이거 뭐 잘만 선택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이 리시브 필터를 잘만 해서 뭐 고른다면은 뭐 심플리스트 리시버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이때까지는 더 좋은 걸 뭐 할 수 있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지만은 뭘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좋은 필터를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필터를 쓴다. 필터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 뭐 로우패스 필터도 있고 하이패스 필터도 있고 그다음 뭐 FFT도 필터고 뭐 온갖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필터가 뭐 그냥 그러니까 필터라는 건 어떤 시스템을 프리퀀시 영역에서 보는 거니까 어떤 시스템이다.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크도 시스템이고 텔레폰도 시스템이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시스템이잖아. 그 시스템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러면 뭔가 좋다 이게 뭐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걸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그게 이제 요 디시전 내리기 요 직전에 아까 상태에서 요거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이 SNR이라는 요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SNR을 이제 최대화시키는 필터인데 요걸 하고자 하는데 요게 일단 뭐 왜 갑자기 뜬금없이 SNL이 왜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부터 좀 더 이제 복잡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심플리스트 리시버에서 이건 인테그레이티드 덤프 리시버인데 인테그레이티드 덤프 리시버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뭐 받자 말자 어떤 뭘 통과시키는 거야. 어떤 뭘 통과시키는데 이제 인테그랄을 해주는 거야. 여기 인테그랄 해준다고. 인테그랄 여기. 적분을 해준다. 이 적분을 해주는 이유는 왜 적분을 해주냐 하면은 적분을 하는데 왜냐면 노이즈를 에버리징 하기 위해서 그래요. 노이즈가 탁 튀는 걸 노이즈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 적분한다는 건 더한다는 얘기거든. 더한다는 얘기잖아. 노이즈를 쭉 더하면은 튀는 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수능을 한 번 칠 때 문제는 그날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뭐 만약에 쳐버린다. 그러면은 시험을 치게 되면은 뭐 그냥 꽝이잖아, 이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려면은 결국 여러 번 샘플링 하자는 건데 여러 번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여러 번 샘플링 한다.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내가 뭐 시험 칠 때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시험 칠 때마다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건 시험하고 안 맞는 사람이고 그런 거 말고 어떤 특정 순간에 뭔가 안 좋은 뭔가 뭐 몸이 좀 아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에버리징 하려면 결국은 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에버리징 해서 노이즈의 평균을 구해보자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인테그레이트 앤 덤프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게 이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의 이게 SNR을 뭐 하는 건데 SNR 워낙 중요해서 내가 빨간 걸로 해놨어. 그래서 SNR이라고 하는데 여기 옵티멀 뭐 타임은 TV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워.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처음에는 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제 요 필터를 하는데 좋은 필터를 하는데 좋은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필터인지 모르니까 처음으로 뭐 어떤 걸 해보냐 아니면 인테그랄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이 필터에 인테그랄도 필터거든. 좀 더 내가 설명할 텐데 그래서 뭐 0부터 tv까지 이게 인테그랄 해보자는 거야. 이게 어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1 0부터 뭐 tv 사이에 1이라는 정보가 왔다 근데 이 노이즈가 섞여서 올 거 아니야. 이게 노이즈가 이렇게 섞여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섞여 있는 요걸 인테그랄 하자는 거야. 이게 RT를 인테그랄 해서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게 RT라는 건 뭐하고 모르니까 인테그랄 해보자는 건데 RT라는 건 여기서 RT는 뭐하고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김영준. 네, 교수님. RT는 뭐 리시브 된 시그널은 뭐하고의 합이야 이게. 그 노이즈와 신호의 그렇지. ST랑 이 신호 원래 보낸 신호야 이거는.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이거는 보낸 신호고. 송신 측에서 보낸 신호고 이거는 노이즈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신 신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걸 넣어보자고 이거 이퀄이 된다. 이걸 넣어보자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 대입을 해보자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결국 0부터 TV 사이에 뭐 ST 더하기 N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게 결국은 따로따로 되겠지. 따로따로 노이즈하고 따로따로 인테그럴 따로 적는 거야. 이거 ST에다가 DT에다가 더하기 0부터 TV에 NT를 DT한 요 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요게 이렇게 하면은 요게 RT가 이거 들어와서 요 좋은 필터라는 요 부분에 뭐 어떻게 좋은 건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요런 인테그랄 하는 걸 한번 써보자는 거야. 인테그랄 하는 걸로. 그 좋은 필터를 쓰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T가 TV에서 이제 가져오면은 요게 이제 TV에서 가져온 요 값이 되면은 요게 요 어떤 값이 되잖아. 이거 인테그럴 하면 어떤 값이 되잖아. 요걸 S0라고 하고 요 노이즈 부분을 인테그럴하는 요 부분을 요걸 N0라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요 DCN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 요 일반 요 상태에서는 1번하고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요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S0 더하기 N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T에 대한 함수가 이제 아니야. 왜냐하면 인테그럴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테그럴을 0부터 tb 사이에 다 인테그럴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값이라고 이 값이야 값. S0 더하기 N0라는 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이게
인테그럴 해서 요 때는 RT가 들어오는 거야. RT라는 건 ST에다가 더하기 NT가 되는데 요걸 이제 노이즈를 에버리징 하자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0부터 TB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인테그럴 한다고. 인테그럴 하다 보니까 이제 더해지는 거고 그 더해진 것을 어떻게 어떤 값을 가져가다 보니까 요 지점에서는 어떤 값이라고 요 지점에서는 그래서 S0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서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서 이게 1 또는 0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인테그럴을 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왜 인테그럴을 썼느냐?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어떤 것이 좋은 필터인지 모르니 아직은 모르니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노이즈를 그냥 에버리징 해보자. 에버리징. 그래서 요 인테그럴을 해보는 이유가 이유가 왜 인테그럴을 했느냐? 어떤 필터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필터를 써야 될지 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걸 하려면은 뭐 이게 뭐 좀 복잡한 걸 해서 매스 필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노이즈가 계속 튄다고 그러니까 아까 심플리스트 리시버의 문제점이 노이즈가 갑자기 튀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노이즈를 에버리징 해보자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디시전 내리면은 요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넌리니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들어가서 뭔가 해보면 요 넌리니어 그 뒷면은 우리가 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 넌리니어가 들어간 그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전 상태 여기서 뭔가를 알아내야 돼. 이 이전에서 넌리니어가 들어가기 직전에 요 상태. 그래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S0랑 N0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T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TB까지 인테그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RT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T에다가 NT가 되어 있었는데 ST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1을 보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야. 1을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1을 보내서 0부터 TB 사이에 5V가 왔다. 여기에다가 노이즈가 섞이면은 뭐 여기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실제로는 어떤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건 여기에다가 노이즈 여기에다가 뭐 요런 걸 우리가 보고 있다. RT라는 건 요렇게 생긴 거야. RT는 요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ST는 요거였고 NT는 이렇게 되는데 NT는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타임 도면에서 다 그린 거야. 타임 도면, 프리퀀시 도면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RT가 뭐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이 5V에서 플럭추에이션이 막 생기는 걸로 이제 돼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사람이 보면은 이거 그냥 뭐 5V네 뭐 이거 1을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얘네 수신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에버리징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하는데 이걸 이제 요거 T 관점 여기서는 1번 시그널에서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이겠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1번에서 보면. 근데 이걸 인테그럴 하고 나서 이거 1번 요 위치에서 1번 위치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인다고. RT는 이렇게 보이고 RT가 이거 0부터 TB 사이에 막 뭔가 5V에서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보이고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ST 5V 0부터 TB 사이에 5V에다가 노이즈가 막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위치에서 보면 2번 위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 2번 위치. 이거 1번 위치고. 위치에서 보면 2번 위치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뭐 이걸 뭐 굳이 뭐 R0라고 하면 R0는 S0 더하기 N0 어떤 값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T가 아니야 더 이상. 왜냐면 인테그럴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인테그럴을 한 그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 값이라고 값이라고 값.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 아니라 0부터 TB까지 쭉 다 더한 거가 인테그럴 한다는 게 쭉 더하는 거거든 이게. 더한 그 값을 가지고 온다고. 이 위치에서 보면 2번 위치에서 보면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디시전 내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심플리시티도 보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내가 어떤 t가 뭐 t0에서 어떤 값을 하나를 가져와서 그때 하나를 가져가는 거잖아 이게 그 값을. 그래서 이게 t0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 그때의 값을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로 디시전 내렸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테그럴 하고 나서도 결국은 값을 가지고 이걸 뭔가 우리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디시전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S0를 한번 봅시다. S0라는 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요 그래프에서 보면 S0는 쉬워. S0는 이거 보면은 이게 만약에 보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노이즈를 안 섞였다고 생각하고 S0에서 이렇게 보였다. ST가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보였다. 만약에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1, 1, 0, 1, 0 이런 식으로 보내졌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그 수신기에서 요 봤던 요 지점, 디시전 내리기 요 지점에서 이게 S0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 보는 거야. 요 지점에서 2번 지점, 2번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이게 A를 인테그럴 하면 어떻게 되겠어? A를 인테그럴 하면 요 부분 0부터 TB 사이에 봅시다. 0부터 TB 사이. A를 인테그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그러니까 ST를 인테그럴 해야 되잖아. ST를. 그러면은 ST를 인테그럴 한다. 그러면은 ST를 인테그럴 하는데 0부터 뭐 T 뭐 이건 타우라고 합시다. 타우를 인테그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이거 디시전 내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게 뭐 STB이기 때문에 사실 STB라고 해도 이게 S0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A를 ST가 이게 0부터 TB 사이에 뭐해서 A라고 돼 있죠. A라는 걸 DT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뭐 ATB 이렇게 되겠네. ATB 이렇게 되겠네. ATB.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 TB라는 걸 요 TB를 가져오지 않고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T에 S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0부터 T에 A에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A에 T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T가 TB일 때 이때가 제일 좋거든. 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걸 그린 거고 이건 그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TB일 때 여기 2TB일 때 이거는 3TB일 때 4TB일 때 5TB일 때 그러니까 10, 101 요게 왔을 때 이거 보면은 결국 TB일 때 요 값만 중요해요. 요거 올라가는 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요런 것들은. 왜냐면 요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TB일 때 ATB, S0가 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TB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것들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인테그럴 하면은 더 크겠지만은 딱 끊어지거든. 여기다 딱 끊어야 되잖아. 이걸 끊어서 딱 끊어서 갔기 때문에 또 0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들이 이제 된다고. 그래서 이게 S0가 이렇게 된다. 요때의 값, S0의 값은 디시전 내릴 때마다 결국 ATB 아니면은 ATB S0는 ATB가 되든지 1을 보냈을 때 1을 센터에 있을 때 ATB가 되든지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ATB가 되는 거죠.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정도 S0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0는 요 지점, 요 2번 위치에서 S0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S0가 요 ATB, 1을 보냈기 때문에 ATB가 되는 거고 0을 보냈다면은 이게 0을 보냈다면은 이걸 1을 보냈을 때 이 얘기 되고 0을 보냈다 하면 S0는 어떻게 0부터 TB에 S타우에 D타우인데 S타우가 어떻게 0부터 TB에 마이너스 A를 보낼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를 보낼 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A에 T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 결국 S0는 어떻게 된다고?
a tb가 되든지 마이너스 a tb가 되든지 이거는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는 S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N0 요걸 해봐야 되는데 요 S0에 대해서는 해봤고 그다음 N0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N0가 사실 좀 약간 어려워. N0. N0라는 건 다시 해봅시다. N0라는 건 아까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했다고? NT가 잘 봐요. 이 NT가 지금 쭉 들어와. 아까 S0라는 건 ST가 쭉 통과해서 여기서 지금 2번 위치에서 지금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N0라는 건 이제 NT가 이 인티그럴 통과하고 샘플링해서 가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NT가 0부터 0부터 TB의 N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라고. N0라는 건 N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게 n은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죠. 확률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순간에 어떤 값을 가지고 인테그럴 하는 거는 전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타우 얘기는 타우. 이 이름은 타우라고 그래. 타우. t하고 비슷한데 위에 이게 없는 꼭지가 없는 거 이걸 타우 이 영어로는 타우라고 읽고 우리나라 말로는 타우. 이게 그리스 문자이거든. 문자인데 이게 t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t하고 이제 뭐 할 때마다 이제 주로 다른 변수를 쓸 때 타우를 주로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n0 그 자체를 만약에 expectation을 구한다. 이거는 언제나 0이라고 expectation n0를 구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 expectation n0라는 건 결국 인테그랄 tb의 n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인테그랄은 expectation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0부터 tb의 expectation은 결국 n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0이 돼버려 이게 0이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요걸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0 나올 때마다 뭐 어떤 걸 구하냐면 요 n0의 제곱을 구해. n0의 제곱. expectation n0의 제곱을 구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노이즈의 파워라는 거야. 이게 노이즈의 파워야.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노이즈의 파워를 어떻게 구하냐. n0를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그 상태, 그 직전의 상태에서 제곱을 해서 expectation 취해주면 이게 n0가 된다고. 이게 노이즈의 파워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 보면은 다시 이제 정의대로 해보면은 expectation 하는데 인테그랄 0부터 n0니까 n0를 n0의 제곱이니까 n를 먼저 적는 거야. 이게 앞에. 그럼 요걸 자세히 적어봅시다. 그러면 n0 곱하기 n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0 제곱이니까. 요걸 다시 이제 적어보면은 n0라는 게 아까 요 위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그대로 넣는 거야. 이게 그대로 넣어준다고. 근데 이게 넣어주면은 이 상태예요. 인테그랄 0부터 tb고 n 타우 d 타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n제로 또 적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걸 0부터 tb의 n 타우 d 타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변수를 바꿔준다고.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 다른 걸로 n 타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n에 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n 람다라고 있네. 그러니까 람다 이렇게 적어준다. 이렇게 이걸 다르게 적어준다. 이 변수를 똑같은 건데 어차피 인테그럴해서 똑같은 거잖아. 변수를 다르게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하다 보면 요걸 이제 인테그럴끼리 이제 묶는 거야. 인테그럴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인테그럴 익스펙테이션 0부터 tb n 타우 n 람다 d 타우 d 람다 뭐 이거는 똑같아. 이거 두 개로 위에 거랑 뭐 그냥 인테그럴 순서만 바꾸는 걸 뿐이라고. 뭐 어차피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익스펙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익스펙테이션은 이 인테그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만 상관이 있냐? n 타우 n 람다 이것만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expectation을 다시 적어보면 인테그랄을 먼저 적고 0부터 tb 이렇게 적고 expectation n 타우 n 람다 이렇게 하고 d 타우 d 람다 이렇게 뭐 d 타우 d 람다 이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고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오토 콜리전 펑션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오토 콜리전 펑션. 오토 콜리전 펑션. 뭐냐 하면은 그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이게 노이즈의 파워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 노이즈 파워. 이게 이게 아마 앞으로 한 10번 정도 나올 거야. 한 10번 정도 나올 건데 10번 정도 내가 디라이브 할 건데 뭐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소한 5번 이상을 할 텐데 이 노이즈 파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노이즈 파워 디라이브 하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뭐 SNR 뭐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하는데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걸 하려면 이제 요걸 구해야 돼. expectation n 타우에다가 expectation n 람다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옛날에 한번 내가 언급을 했어서 언제 했냐면 요 오토콜리션 펑션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 뭐냐면은 노이즈에 우리가 오토콜리션 펑션이라고 이렇게 nt랑 nt 플러스 이게 t하고 t 플러스 타우하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 차이 날 때 이게 그러니까 t라는 거하고 t 플러스 타우 좀 딜레이를 시킨 거야. t 똑같은 노이즈인데 그걸 딜레이를 타우만큼 딜레이 시킨 거야.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고 플러스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0의 델타의 요 두 개의 차이 t 마이너스 타우의 차이 요 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출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 n의 타우고 n의 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2분의 n0의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요걸 이제 가져가야 돼.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nt-n 타우를 요걸 어떻게 했냐면 요걸 2분의 n0의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또 2분의 n0는 또 갑자기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거는 뭐 어떤 상수인데 그것도 왜 하필이면 또 2분의 n이야? 그러니까 n0 상수면은 n0로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되고. 그래서 n0 어떤 이건 상수예요. 상수. 이거는 어떤 상수일 뿐이고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수에다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람다 요 두 개 여기 있잖아. 타우하고 람다 요거 두 개 있잖아. 요거에 빼기 된 거. 요 델타니까 인테그럴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뭐 t가 타우일 때만 이제 뭐 타우가 람다일 때만 요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인테그럴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돼? 상수니까 2분의 n0가 상수니까 인테그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고 2분의 n0 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해봅시다. 0부터 tb에 그래서 0부터 tb에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람다인데 이걸 d 뭐 타우를 먼저 해도 되고 d 뭐 람다를 먼저 해도 되는데 뭐 이거 람다를 먼저 합시다. 뭐 이거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걸 해보죠. 요걸 이제 인테그럴 해보자고. 요 인테그럴 하는데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람다를 인테그럴 하면은 어떻게 돼? 뭐 아닌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델타의 뭐 t를 인테그럴 한다. dt를 한다. a부터 b까지 한다. 이건 뭐 아닌 뭐야? 신강제. 네, 예. 0 아니면 1입니다. 뭐라고? 0 아니면 1입니다. 그렇지. 1 아니면 0이야. 1 아니면 0. 근데 1이 되는 건 언제 1이 되는 거야? 언제? t가 AB 사이가 0이 있을 때 그렇지. 1입니다. 요 적분 구간에 요게 0이 아닌 구간이 존재할 때 여기서는 델타 t니까 t라고 하지 말고 t 마이너스 t0로 합시다. t라니까 너무 간단해 버리는 t 마이너스 t0 dt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언제냐면은 이게 t0가 결국 a하고 b 사이 이렇게 존재할 때 1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안 되면 이제 otherwise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이것도 1 아니면 0이라고 이것도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이 된다고. 언제 타우하고 t 이거 람다에 대한 수식이니까 결국 람다가 타우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타우가 어떻게 이게 타우가 결국 람다 요게 이게 여기서는 이게 람다가 이게 자꾸 람다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t라고 생각하면 돼. t 그냥 이거 뭐 그냥 변수가 없다 보니까 이 t를 가져오는 건데 t가 타우일 때 그러니까 t가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결국은 이 람다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타우가 잘못 말했다. 타우가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할 때 0부터 tb 사이에 요 인테그랄 요 사이에 존재할 때 0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그 다음 인테그랄을 보니까 타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해?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하네. 그럼 0부터 t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게 돼. 이 맞네 이거. 언제나 맞는 얘기라고 이게. 언제나 맞네. 그럼 이거는 안에 인테그랄은 어떻게 된다고? 1이 된다고. 1이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1이 되니까 안에 인테그랄 1이 되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거는 뭐 지금 아니니까 이거는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결국 인테그랄 여기서 2분의 n0에다가 밖에 인테그랄 이번에 0부터 tb에다가 1을 d타워 하는 거랑 같다고. 0부터 tb까지 인테그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tb가 되지. 2분의 n0에 tb가 된다. 요게 노이즈의 파워가 된다. 이게 여기서 이게 노이즈의 파워야. 노이즈 파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인테그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뭐 이 적분기 뭐 이 작업이 나오고 뭐 하는데 여기는 t라고 했는데 이 t는 뭐 여기서 보면은 뭐 결국은 t가 tb일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거든. 뭐 또 왜 그러냐 하면 또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도 이것도 tb가 되고 ATB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보내면 ATB가 되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1일 때는 ATB가 되고 1을 보냈을 때 1을 센트했을 때 저쪽에 보냈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B가 돼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 SG가 ST.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요 지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지점, 요 2번 요 지점 있잖아요. 2번 지점, 요 지점. 2번 지점에서 우리가 S0하고 N0하고 그 신호 부분하고 이쪽이 S0는 신호 부분이게. 신호 부분, 신호 파트고 N0는 노이즈 파트야. 노이즈 부분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노이즈가 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이즈에 대해서 뭐만 알 수 있다고? 노이즈에 우리는 뭐만 알 수 있다고? 노이즈의 파워만 알 수 있어. 노이즈. 다른 건 우리는 몰라. 뭐 민값 제로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뭐 민값 제로라는 거 뭐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이즈의 파워만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노이즈하고 신호하고 요 디시전 내리 요 지점 여기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 부분하고 노이즈 부분하고 뭔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노이즈의 파워를 알고 있다. 그럼 신호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신호의 파워를 알아야 되는 거지. 신호의 파워. 요 직전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디시전 내리기 직전 상태 2번 위치에서 신호의 파워를 구해보자는 거야. 신호의 파워. 한다. 그래서 신호의 파워를 구한다.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 파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노이즈의 파워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의 파워만 알고 있으니까
파워 노이 알고 있는 게 노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노이즈의 파워밖에 몰라. 노이즈의 파워.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도 파워를 두 개를 비교를 하려면은 똑같은 걸로 비교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컵하고 B라는 컵하고 비교를 하는데 뭐 크기로 두 개를 비교하든지 뭐 A라는 컵이 더 크다, B라는 컵. 그럼 색깔로 비교를 하든지 뭐 똑같은 걸로 해야 되지. A라는 컵은 뭐 색깔로 하고 B라는 컵은 크기로 하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 두 개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파워만 알고 있으니까 신호의 파워를 구해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파워를 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그 지금 어프로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이즈 신호의 파워 이걸 SNR이라고 그러는데 SNR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expectation N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신호의 파워는 어떻게 되냐? expectation S0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expectation. 근데 S0는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똑같아. 이게 똑같아. 그래서 이거 아까 보면은 이게 S0가 아까 어떻게 되는데 ATB 이렇게 돼 있잖아요. ATB. 이럴 때는 그러니까 S0라는 건 ATB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ATB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뭐 사실 뭐 구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률로서 뭐 1을 보내는 게 확률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이고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S0의 제곱은 어떻게 돼? S0의 제곱은 A expectation은 그리고 1을 보냈을 때 A 제곱 TB를 보냈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고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A TB를 보냈을 때 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걸로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 A 제곱 TB 뭐 두 개 똑같잖아. 이거 제곱 T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신호의 파워는 A 제곱 TB 이렇게 돼 있고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아까 이 노이즈 파워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 2분의 N0의 TB 2분의 N0의 TB 여기 2분의 N0의 TB 이렇게 되니까 여기 TB는 뭐 하나 분모 분자 다 있잖아. 하나 이거 없어지고 결국은 N0 2A 제곱 TB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SNR이라고. 이게 SNR이라고. SNR.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인데 실제로는 어떤 파워의 레이시오야. 파워야. 왜냐면 우리는 노이즈에 대해서 파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이시오는 별 필요가 없다고. 노이즈의 색깔의 레이시오 이런 거 컬러의 레이시오 이게 별 필요 없다고. 시그널 투 노이즈의 색깔 컬러의 레이시오 이런 거 별 필요 없어. 무게의 레이시오 이런 거 별 필요 없다고. 시그널 투 노이즈 웨이트 레이시오 이런 거 별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파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요 디시전 내리 요 직전 요 상태에서 넌리니어가 들어가면은 왜 그러면은 BR을 안 하느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BR이 굉장히 좋긴 한데 BR을 계산하려면은 넌리니어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뭐보다 크면은 1이고 뭐보다 작으면 0이다라는 걸로 디시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어려워져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보자는 그 직전 상태. 그러면 그 직전 상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뭐 인테그럴 해서 나온다. 이러면은 S0 더하기 N0가 이렇게 되는데 S0 N0에서 S0에 신호 파트가 있고 노이즈 파트가 있는데 노이즈 파트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노이즈 파트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뭐 익스펙테이션 취한다. 그럼 0이 되니까 뭐 그게 뭐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N0의 제곱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노이즈 파워가 되니까 그러면 N0 제곱해서 구하니까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 노이즈에 대해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 N0 요거 구해보자는 거. 요걸 구해서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신호 파트가 따로 있고 노이즈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S0 이걸 비율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SNR로 했는데 SNR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다 나타나게 됐어요. 적분에서 그래서 비트가 끝나는 시간 나는 지금 이제 TV라는 걸 이게 TV에서 지금 다 가지고 오는 걸 여기서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고 이게 T가 뭐 0부터 TV 사이에 아무거나 지금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T가 TV 사이에 아무 값이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T가 TV일 때 딱 이때가 제일 좋으니까 한 거야. 이게 이때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은 했지만 결국 N0에 2A 제곱 TV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수신 구조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뭔가 하나를 얻었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건 어떻게 돼? 이게 왜 시작한 거야? 이렇게 왜 인테그레이트 덤프라는 인테그랄 쓴 거 왜? 그러니까 인테그랄 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덤프라는 건 뭐 그냥 덤프 트럭 있잖아. 덤프 트럭 그 덤프 트럭이야. 이거 뿌린다라는 거야. 뿌린다. 그걸 인테그랄 적분을 하고 그다음 뿌려버린다고. TV에서 내려버린다고. 그 값을 가져가 버린다고. 그리고 다시 또 T0 또 TV가 시작되면은 또 이게 쭉 인테그랄 하다가 다시 또 그 인테그랄하는 그 값을 내려버리고 인테그랄의 덤프 이 이름을 인테그랄의 덤프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이 목적은 인테그랄 덤프를 해보니까 노이즈 평균을 내보자고 했는데 이거 해보다 보니까 결국 신호 파트랑 노이즈 파트가 이게 구분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또 노이즈 파트에 뭔가를 이용해보자 하는데 노이즈 파트에 이용할 게 노이즈 파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도 그럼 파워로 구해보자. 신호 파워에 노이즈 파워의 비율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디션 내리기 직전에 이 SNR이야. SNR.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이게 노이즈를 그냥 에버리징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다른 수신기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말고 인테그레이트 앤 덤프 외에 다른 수신기 구조로 이보다 더 큰 SNR을 구할 수 있는가, SNR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걸로 해서 이제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화 필터야, 매치드 필터야, 매치드 필터 이렇게 된다. 지금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에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얘기하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프로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금 통신공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과목에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취했던 어프로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정답을 주고 주로 정답을 주고 일단 정답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다. 이게 좋은 거다. 설명을 했었어. 설명을 했었다고. 요렇게 설명. 내가 어떤 정답을 주고 주로 대부분 경우가 좋은 것이다라는 설명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오늘 하는 거 오늘 하고 내일 아니네 수요일 날 할 거네. 어프로치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수신기를 좋은 수신기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좋은 수신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좋은 수신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것저것 해보자는 거야. 이것저것. 왜냐하면 이게 BER이라는 제일 좋은 그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된다고?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아니, 왜 이렇게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뭐 심플리스트 리시버 문제는 알겠고 인테그레이트 덤프도 알겠는데 뭐 갑자기 또 매치 필터는 왜 나오나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어프로치 때문에 좀 그래. 그래서 다른 수신 구조가 이보다 더 큰 SNR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매치 필터인데 그걸 하기 전에 뭐냐 하면은 아까 내가 분명히 여기 어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리시버 필터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필터를 한다고 했는데 필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필터로 하면 뭐 RLC로 뭐 RLC 필터나 뭐 이런 여러분 제일 이제 익숙한 게 뭐 RLC 필터가 되겠지. 뭐 다른 거 뭐 풀의 트랜스폼 배웠으니까 뭐 렉탱귤로 해가지고 뭐 싱크 펑션 해서 뭐 지난번에 뭐냐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나 뭐 뭔가 이런 거 뭐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 뭐 HT가 나와가지고 뭐 컨보르션하고 이런 걸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인테그랄 하면서 이거 필터로 하지 않고 왜 인테그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인테그랄 필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인테그랄도 필터라는 거야. 인테그랄도 필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고 오늘 아까 해야 되는 요 얘기 잠깐 얘기하면은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MT가 어떻게 뭐 송신기 거리라는 게 이게 결국 MT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결국 MT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여보세요 얘기하면 어떻게 DAC 아니 ADC네 꼭 그래 ADC를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0, 1, 0, 1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펄스 쉐이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사실 이게 디지털 송신기를 그리는 게 사실 1번에 각각 그리는 건데 뭐 이게 ADC를 거치면은 이제 010이 나오고 뭐 펄 쉐이핑을 통해서 우리가 밴드위스를 조정할 수 있고 코사인 통해서 멀리 뭐 고스파로 옮기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뭐 이거는 알겠지. 또 검출은 뭐 0과 1을 결정하는 거고 결정. 그래서 오늘 낸 게 이제 신호대 자원비 요 얘기를 했네. 이 SNR 이거에 근데 레이시오인데 어떤 레이시오라고? 파워의 레이시오야. 파워. 컬러의 레이시오나 웨이트의 레이시오나 매스의 레이시오나 이런 게 아니라고. 사운드의 레이시오가 아니라고. 파워의 레이시오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파워밖에 노이즈의 파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걸로 비교해 줘야지. 시그널도 파워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화 필터 이거는 매치 필터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 밑에 있네. 최종 목적은 BR을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BR 에러가 나는 거야. 에러가 작게 나면 작게 날수록 더 좋겠지. 그래서 BR 하는 거고 요게 이제 BR을 최적으로 하는 게 최소로 하는 게 최적의 수신기 옵티멀 리시버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는 요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는 요 보면은 숙제 요 보면은 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 보면은 이 인테그레이트 덤프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 뭐 이거는 T로 지금 나타냈어. T로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끝에 이 TB에서 요 가져오기 때문에 T가 여기 뭐 T0가 아니라 요 TB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TB에서만 우리는 가져오면 돼. 그냥 여기서 하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인테그레이트 덤프에서 이게 숙제는 이제 다시 풀기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덤프 수신기에서 이 첫 번째 이 왜 이렇게 왜 인테그럴 하느냐 왜 인테그럴 하느냐 왜 인테그럴 하는지 뭐 아까 얘기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할 때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서 이게 R0가 S0 더하기 N0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노이즈 expectation S0의 제곱 요거 파워하고 이 SNR 이게 expectation N0의 제곱 요걸 각각 구해서 일단 각각 구해서 구하고 SNR 요걸 각각 구하고 SNR 구하기 요걸 좀 해봐. 그리고 요 특히나 요 expectation N0 요 제곱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한 거 중에 이거 앞으로 또 나올 거야. 이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3번, 4번 이상은 나올 거야. 앞으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디테일 이걸 끝날 때까지 expectation N0 제곱 우리가 필터가 여기서는 인테그레이트 덤프에 대해서 N0를 구했는데 또 내일은 이제 수요일 날은 이 N0의 스퀘어를 구할 텐데 어떤 N0냐면은 이제 매치드 필터에서 N0가 어떻게 되는지 뭐 요 얘기를 할 거고 또 다음에 또 가면은 또 나중에 이제 뭐 옵티멀 리시버에서 N0 뭐 그건 똑같은 얘기인데 하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 들어갔을 때 N0가 어떻게 되는지 뭐 코사인 그 들어갔을 그래서 요렇게 요거 정리해서 해보고 혹시 질문 있나 질문이 없으면은 뭐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